오늘 강의의 제목은 조혈모 세포 이식 후 이식편대 숙주질환 관리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이식편대 숙주질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식편 대 숙주질환, 그러니까 질환인데 이식편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숙주라는 게 있어요. 서로 그렇죠? 대립을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숙주라는 거는 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는 사람, 환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식편이라는 거는 기증해 주시는 분이 있으시죠? 이 기증해 주시는 분의 조혈모 세포를 얘기해요. 수혈을 하듯이 우리가 주입을 했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수혈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는 본능적으로 골수라는 곳으로 옮겨가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조혈모 세포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질환의 이름은 그렇게 주입된 이식편하고 그리고 숙주, 환자의 몸 사이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전처치라는 것을 이식할 때 하죠. 그러니까 주입을 하기 전에 항암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죠.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면역 기능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성분들을 계속 탐색을 해서요. 나에게서 비롯된 거는 살려주는데 외부에서 온 거, 자기가 아닌 거, 넌 셀프는 그냥 다 공격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처치를 하는 이유는 주입을 하면 결국 다른 사람의 혈액 세포, 조혈 세포가 내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환자의 면역력이 있으면 환자가 비록 아프지만 나름의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조혈모 세포를 주입을 하면은 환자의 면역 기능이 들어오는 조혈모 세포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면역 기능을 조혈모 세포를 주입을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뚝 떨어뜨려 놔야 되기 때문에 주입을 하기 전에 전처치라는 걸 통해서 항암제를 쓰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는 이런 면역 공격이 일어나는 방향이 환자의 몸이 들어오는 조혈모 세포를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숙주 대 이식편의 방향으로 이제 공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환자의 몸이 숙주잖아요. 환자의 면역 기능이 이식편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제 숙주 대 이식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처치라는 걸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전처치를 해서 주입을 하고 성공적으로 생착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주입한 기증자의 조혈모 세포가 환자의 골수라는 밭에 이제 자리를 잡고 마치 씨를 뿌리면은 이제 싹이 나듯이 이제 새로운 세포들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면은 그때는 골수에서 환자의 골수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혈액 세포들, 면역 세포들은 사실은 기증자의 유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혈액 세포, 특히 면역 세포들, 그리고 또 조혈모 세포를 주입하면서 동시에 같이 딸려 들어온 기증자의 면역 세포들, 그 면역 세포들이 환자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면역 세포의 입장에서는 주변 환경이 전부 다 원래 나의 유전적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면역 기능이 이제 환자의 신체를 내 몸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본능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제 그때는 생착이 이루어진 후겠죠. 그때는 그 면역 공격이 일어나는 방향이 이식편, 그렇죠? 들어온 조혈모 세포와 면역 세포가 환자의 몸을 공격하는 거죠. 숙주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이식편이 주입된 기증자에게서 유래한 면역 세포가 숙주, 환자의 몸을 공격한다. 그 방향으로.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식편대 숙주 질환. 환자 보호자분들은 그냥 숙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숙주병, 숙주질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확한 용어는 이식편대 숙주질환이고 이 용어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식되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기증자 유래 면역세포, 가장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여기 T라고 되어 있는데 T세포거든요. 그 T세포가 이제 만들어져서 몸을 순찰을 하는데 환자의 정상적인 신체들이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과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식 후 100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100일째 되면은 한번 환자분들이 막 다시 입원해서 전체 검사를 뭐 다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반드시 그렇진 않은데 이제 그만큼 100일을 넘기는 게 좀 중요한데 그 이유가 전형적인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은 주로 100일 이내에 빠르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른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은 그 이후에 이제 수년에 걸쳐 가지고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20편대 숙주 반응을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성격도 달라요. 예. 어떤 나타나는 양상도 다르고 원인도 조금씩 다른데,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100일을 뭐딱 칼로 무자르듯이 나눠서 99일까지 생기면 급성이고 101일이면은 만성이고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분들은 100일이 조금 넘어서도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이 좀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두 개가 중첩해가지고 각각의 특징을 같이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시기가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인데 반드시 그거에 이제 묶이지는 않습니다. 먼저 급성 20편대 숙주 질환을 보시면은 조직 손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이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이면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 외상을 입었어요. 누가 때렸어요. 아니면 감염이 됐어요. 아니면은 항암제를 쓰면은 몸에 충격이 오겠죠. 그렇죠? 우리 몸이 손상을 입으면은 그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뭔가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염증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활동이 결국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을 유발을 하는 거죠. 대체로는 이식 전에 우리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암세포를 더 죽이기 위해서 하는 전처치 치료가 몸에 굉장히 부담을 줘요. 조직 손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조혈모 세포 이식을 깔끔한 상태에서 그냥 몸이 평안한 상태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앞전에 관해유도 치료나 공고화 치료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은 감염이 돼서 또 몸이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조직 손상이 생기면은 그렇게 몸이 어떤 염증에 더 취약한 상태가 되는데, 그 상황에서 조혈모 세포를 주입할 때 조혈모 세포와 같이 들어오는 기증자의 면역 세포가 그런 염증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 염증을 확 불을 붙입니다. 그게 이제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이고요. 특징적으로 이 세 가지의 신체 장기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피부, 위장관, 그리고 간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피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가장 먼저 생깁니다. 보시면은 가볍게는 마치 음식을 잘못 먹거나 뭐 약을 잘못 드셨을 때 발진이 나는 것처럼 붉은 발진, 반점 같은 것들이 생기고요. 손바닥, 발바닥, 얼굴, 목 이런 데서 시작을 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고요. 근데 정말 이 염증 반응이 격심하고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다 벗겨지고 굉장히 큰 손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가 가장 흔하고 대개 첫 번째로 생기는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의 장기입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위장관 그리고 간, 요 세 가지가 특징적인 발생 장기이고요. 위장관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도 정말 제대로 생기면은 너무 힘들고 그 고통스럽습니다. 장벽이 많이 헐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가볍게는 좀 울렁거리고 토하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심하게 올 때는 결국 설사를 하는데 하루에 5번, 10번, 15번 이렇게 계속 끊이지 않고 설사를 하고, 손상이 심하면은 결국 또 혈변이 나오고 이제 복통도 심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증상은 덜하지만 혈액 검사를 하면은 간 수치 이상을 보여요. 간 안에 면역 세포들이
이제 간을 공격을 해가지고 심해지면은 황달이 생기고 수치 이상이 생기고 이제 이게 대표적인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의 증상이고 잘 생기는 세 가지 장기입니다. 이식을 했다고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보통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면은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은 절반은 생기고 절반은 생기지 않는다. 대략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요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 100%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죠. 주로는 아까 조직 손상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처치의 강도가 높을 때, 그렇죠? 그러면은 20편대 숙주 반응 안 생기게 하려면 전처치 강도를 낮추면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는데 병이 재발할 위험이 좀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특히 병의 재발 위험이 좀 높다고 생각되는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강도 높은 전처치를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의 위험 인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기증자분이 그 백혈구 생성 촉진제를 맞고 말초 혈액에서 조혈모 세포를 채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기증자분의 그 엉덩이 뼈에서 실제로 골수 안에서 조혈모 세포를 얻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골수에서 조혈모 세포를 얻을 경우에는 말초 혈액으로 이제 기증을 할 때보다는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이 좀 덜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와 또 편의 때문에 기증자분이 너무 힘드시니까 우리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말초 혈액으로 이제 조혈모 세포를 기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느 정도의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의 위험이 되고요. 그리고 HLA 검사, 그러니까 서로 환자와 기증자 간의 그죠? 혈액 세포의 유전자가 맞는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적합한 기증자를 찾잖아요. 근데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20편대 숙주 반응의 위험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장기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먼저는 의사가 임상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식을 하고 나서 생착이 되신 직후 혹은 퇴원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지날 때까지 특히 첫 100일 동안은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겠죠. 피부에 발진은 없는지, 설사하진 않는지, 그리고 간 수치 이상은 없는지 보고요. 정말 이상이 있으면은 영상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 부위를 떼어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들을 종합해가지고 사실은 중증도를 분류를 해요. 그래서 중증도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고요. 그래서 1등급은 크게 지장은 주지 않고 가볍게 피부가 발진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정도. 그래서 그냥 먹는 약 없이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나 이런 것들로 조절이 되는 건데 이거는 크게 의미 있고 힘든 20편대 숙주 반응으로는 보지 않고 좀 중대한 거는 2등급 이상을 봅니다. 이때는 좀 전신 치료를 하게 되죠.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를 하는 즉 구체적인 진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은 대개 100일 이내 생기나 100일 이후에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 불이 난 것처럼 염증 반응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피부가 뻘겋게 달아오르고 설사를 하고 장벽도 엄청 붓고 간 수치도 오르고 반면에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은 천천히 생겨요. 주로는 100일 이후에 발생을 하고 또 수년에 걸쳐서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은 불난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불난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뭔가 좀 굳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점진적으로 발생을 하며 뭔가 대체로 관절이 뻣뻣해지고 입술이나 입안이 좀 불편해지면서 뭔가 만성적으로 뻣뻣해지고 섬유화가 되고 이런 질환들이 주로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 내과 질환에서 많이 보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처럼 막 당장 막 큰일이 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나 이게 한번 시작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조절이 되지 않으면은 삶의 질에 장기적으로 되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은 세 가지 장기에 거의 국한된다고 말씀드렸죠. 피부,
장, 그리고 간. 그렇죠? 근데 이제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은 그와는 달라서 그냥 우리 몸의 모든 부위를 다 침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이 피부에 두피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눈이 뻑뻑하고 건조하고, 그래서 인공 눈물을 넣지 않으면은 불편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실 수 있고요. 대표적인 거는 입이 건조하고 궤양이 생기고 안이 허는 거, 그리고 피부도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아까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이 그러니까 빨갛게 달아오는 발진이라면은 얘는 피부가 이제 굳고 땀이 잘 나지 않고 힘을 잃어가고 탄력을 잃어가고 섬유화가 되는 이제 그런 양상이고요. 관절도 뻣뻣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장기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 또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잘 조절이 안 되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폐입니다. 폐의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겁니다. 뭐 말씀드렸던 대로 피부, 입, 눈 이런 부위에 이제 불편한 증상들이 생깁니다. 이 피부 사진을 보시면 아까는 빨갛게 달아오르는데 지금은 거뭇부릇하면서 섬유화가 된 양상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구강의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도 되게 중요한 게 결국 이게 심해지고 조절이 안 되면 식사량이 떨어지죠. 식사량이 떨어지면은 건강 일반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되고요. 관절이 뻣뻣해지고 잘 움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정말 심해지면은 펴기가 어려운 구축이라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식을 한 이후에 엄다운 선생님께서 폐 기능 검사를 처방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으로서 폐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목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호흡곤란이나 기침이나 이런 증상이 있기 전에 먼저 폐 기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때 선제적으로 약을 쓰기 위해서 폐 기능 검사를 처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음식을 삼키기 곤란하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폐의 경우에는 빨리 확인을 하고 적절하게 조기에 약이 들어가야지 실제로 폐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이게 너무 확인이 늦거나 이제 방치가 되면은 호흡곤란이 되기 때문에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진 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감염이 돼서 폐렴이 생기면은 또 되게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인 사람의 폐 기능이 100이었는데 폐렴이 생겨서 한 20을 이루면은 한 80이 있으니까 뭐 그냥 지낼 수 있죠. 회복이 잘 되겠는데, 만성 폐 20편대 숙주 반응이 있어서 원래 폐 기능이 70이던 분이 폐렴이 생겨서 50이 되면은 되게 큰 문제가 되고 뭐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폐 기능 검사를 선제적으로 하고, 그리고 뭔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은 나빠지기 전에 얼른 흡입 약물을 쓰기도 하고 경구약을 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도 아주 가볍게 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주 심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중증도를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경증, 중등도, 그리고 중증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과는 달리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여러 장기들이 다 침범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 평가를 하는 표가 있는데 한 4-5장 됩니다. 이제 각 장기마다 어떤 증상이 있는지 검사값이 어떤지를 보고 그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크게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누고요. 경증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하지만 지내실 수 있지만, 중등도 이상인 경우에는 좀 본격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은 100일 이후에 생기고 서서히 생기고 전신에 가능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관찰을 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좀 장기전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뭐 들어보시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겁나죠. 그렇죠? 결국 이식 후에 문제되는 거 3가지죠. 병이 다시 재발하는 거, 감염이 생기는 거, 그리고 20편대 숙주 반응이 생기는 거. 그렇죠?
셋 다 무섭고 안 좋은 건데 20편대 숙주 반응은 전적으로 조혈모 세포 이식을 했기 때문에 생긴 합병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식을 하면서 면역 억제제를 이제 주사로 사용을 하고 먹는 약도 쓰고 주입 전이나 주입 직후부터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를 미리 사용을 하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런 20편대 숙주 반응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낮추고 특히 그 HLA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가족 반일치 이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특수한 형태의 치료를 하죠. 그걸 이제 T세포 억제 요법이라고 하는데 이식 후에 이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고 하는 약제를 쓰거나 치모글로뷸린 같은 토끼 혈청 같은 약제를 써서 이제 좀 더 강도 높은 20편대 숙주 반응 예방을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 20편대 숙주 반응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얼마나 낮출 것인가 하는 것도 이식을 환자를 진료하면서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네, 없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많이 탐구를 하고 조금이라도 줄어들면은 되게 기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20편대 숙주 반응이 줄어드는데 병의 재발이 늘면 안 돼요. 그렇죠? 아까 전처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편대 숙주 반응을 줄이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강도를 낮추는 건데 그러면 또 병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조절을 하면서 얘를 줄여야 되는 이제 그런 복잡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전신 치료를 해야 된다. 급성이면은 2등급 이상, 만성이면은 중등도 이상의 경우에 첫 번째로 사용하는 약제는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입니다. 또는 급성, 만성 모두 마찬가지고요. 일단 항염증 반응이 되게 강력하고 면역 억제를 하는데 얘가 굉장히 빨라요. 특히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은 그냥 불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고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도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면은 사용 후부터 그렇게 나쁜 쪽으로 진행을 하던 것들이 이제 빠르게 좀 진정이 되는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용량을 높일수록 조절은 잘 돼요. 조절은 잘 되는데 문제는 부작용들이 많이 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너무 고용량을 쓰면은 바로 나타나는 증상은 몸이 붕 뜬 것 같고 식사량이 너무 과도하게 늘고 그 밤에 잠이 안 오고 뭐 이제 그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정신적으로 과민한 분들은 좀 이런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보다도 오랜 기간, 장기간에 거쳐서 중단하지 않고 사용을 하면은 우리 몸의 어떤 호르몬 면역 체계가 이제 다 망가져가지고 부신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약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뼈 골밀도가 약해져가지고 이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장기간 쓰기에는 너무 좋지 않은 약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효과적이고 일단 나빠지는 거를 딱 브레이크를 거는데 되게 좋은 약이지만 오랜 기간 꾸준히 고용량을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위험한 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하면은 이게 힘드시니까 중단을 하시는데요. 이게 또 갑자기 확 중단을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증상도 나빠질 수 있고 그래서 임의로 용량을 중단을 하시지는 말고 꼭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스테로이드에는 잘 반응을 하지 않는 분들이 전체의 또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2차 치료로 전환을 해야겠죠. 아예 스테로이드에 안 들을 수도 있고요. 아예 안 들을 수도 있고 용량을 높이면 듣는데 용량을 줄이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고용량을 계속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2차 치료가 중요한데 사실 한 5년에서 7년 전만 하더라도 효과적인 2차 치료가 없이 여러 가지 예전에 썼던 면역 억제제들을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사용을 하던 형편이었는데 근래에 굉장히 좋은 약제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룩솔리티닙, 자카비라는 상품명으로 사용되는 약제죠.
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년 전부터 승인이 되고 급여도 됐기 때문에 아마 쓰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카비를 쓰면서 20편대 숙주 반응 조절이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예방 요법들도 강력하게 잘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생긴 이후에 또 이런 룩솔리티닙을 사용을 하면서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거는,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한 10년, 한 12년 뭐 그 전에 그때의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셨을 때, 이식을 하고 나서 굉장히 심하게 20편대 숙주 반응이 생기셨던 분들의 그런 양상을 보이는 분들은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 많이 줄어들었고, 어느 정도 이제 할 만한 상황에서 삶의 질을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뭐 임상 연구에서의 반응률은 이렇게 좀 차이가 유의하게 났고요. 그리고 또 계속 사용을 해가지고 이 병을 계속 조절을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우리가 실제 널리 사용하는 약입니다. 이브루티닙이라는 약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카비는 급성, 만성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급성은 그 이후에 효과적인 신약이 아직 다 나오지는 않았고, 만성에서 이제 좀 좋은 약들이 개발이 이제 되고 승인을 받고 사용을 앞두고 있는 약들이 좀 있습니다. 얘는 원래는 림프종에 사용하는 BTK 억제제라는 계열의 약제인데, 이제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에서 일부 환자분들에게 2차 치료로서 좀 좋은 효과를 보였고, 우리나라에서는 림프종 등의 치료를 위해서 약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보험이 되지는 않아요. 주로는 자카비를 쓰지만 자카비의 반응이 충분치 않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아직 급여는 되지 않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루모스딜, 레주록이라고 하는 락2 억제제라고 하는 기존의 이제 새로운 약제가 또 역시 국내에 최근에 도입이 되었고요. 급여는 아직 되지 않았고, 급여 인정을 받기 위해 지금 정부와 협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굉장히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에서 이제 좋은 반응률을 보여서 자카비 이후에 또 하나의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모으는 약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지는 않았지만 악사틸리맙, 닉틴보라고 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얘는 CSF1R이라고 하는 물질을 표적으로 하는 이제 표적 치료제인데, 특히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에서도 이렇게 몸이 천천히 굳어지는 섬유화식으로 진행하는 20편대 숙주 반응에서 되게 좋은 효과를 보였어요. 그래서 자카비는 우리가 보험까지 돼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브루티닙, 레주록은 급여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약제는 이제 도입이 필요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지나면은 제가 10년, 12년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던 것처럼 아마 또 한 5년, 10년 후에는 또 좀 더 많은 개선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임상 의사의 입장에서도 또 우리 환자분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런 약제들이 좀 널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부지런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여러 가지 장벽이 있죠. 일단 급여가 되기 전까지는 비용도 그렇고, 또 이게 20편대 숙주 반응이 심하게 오면 굉장히 심한 질환인데, 우리 지금 중증 등록하고 암 환자 그 중증 상병으로 인정해주는 그 제도는 병의 재발을 기준으로 5년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치료가 되고 관해가 됐는데 20편대 숙주 반응이 심하게 오신 분들이 이게 좀 경제적으로 그렇죠, 비용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 부지런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예방과 또 풍부해진 그런 치료 옵션들, 약제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확실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 지혜롭게 사용을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고 연구를 하는 이제 저희들의 과제이고, 부지런해야 환자분들께서 좋아지실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렵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실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미래는 희망적이기 때문에 계속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삶의 질을 유지하고요. 보통 한 5에서 한 7년 정도가 지나면은 격심했던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도 많이들 이렇게 사그라들면서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전은 어떻게 금방 결론을 낼 수 있지만 장기전은 원래가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낙심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힘을 내셔가지고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이렇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